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304회 제천시의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굴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전뜰 넓은 벌판에는 곡식들이 익어가고 하늘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는 비행장에 울긋불긋 백일홍 꽃과 해바라기 꽃을 잘 가꾸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이면 타 지역에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백일홍과 해바라기 꽃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행장 내부에는 군사시설이라는 표지판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고 경고 표지판에는 군부대 비행장 시설의 4가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을 포함한 모든 비행물체 운용 및 촬영 행위 금지. 두 번째, 인공구조물 무단 설치 행위. 세 번째, 식물재배, 잔디, 투사 채취 행위. 네 번째, 폐기물, 쓰레기통, 무단 방치 행위. 위 사항을 위반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제천 시민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홍강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주관이 되어 비행장 개방에 관한 합의 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하여 오늘날 비행장이 시민의 휴식처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각서 제1 목적에는 이 합의각서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하여 제천 비주둔 비행장 G-605를 제천 시민의 건강 증진에 활용토록 개방함과 더불어 군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천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기 위해 수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비행장 찾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비행장 찾기 건의서를 국방부와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은 후에도 안되면 간변단체를 동원하는 등 또는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서명운동을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국방부 소유의 제천 비행장 용도 폐지를 위한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제천 시민의 단합된 뜻을 국민권익위, 국회,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10만 명을 목표로 내달 말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천 비행장 위치가 의림지동에 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림지동 비행장에서 또는 청전동 상안의 초록길에서 비행장 찾기 서명운동을 여러 번 함께 했습니다. 제천 시민의 오랜 수건인 제천 비행장 찾기를 위한 제천 지역 주요 시민 사회단체 인사 및 세명대학교, 대한대학교 등 지역 학계 인사 40여 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왠지 탐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현재 약 70년 만에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기 위한 출범한 범시민 추진위 위원 40여 명도 훌륭한 분들로 구성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홍강초등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접근하기에 제일 좋은 비행장 주변 주민들 목소리는 공청회를 통해서 또는 설명회를 통해서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질타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제천 시내 곳곳에 붙어 있었던 수십 장의 현수막,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제천 비행장 폐쇄하라 라는 문구에 오해를 하게 했으며 SNS 모 카페의 젊은 맘들은 반대 목소리는 제천시에서도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서명운동 반대하는 어이없는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대한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72세 이상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030 세대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내지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상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천 시장님, 다른 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 비행장 범 시민 운동에 대하여 제천 비행장 찾기에 대해서 오늘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는 것은 제천 비행장이 현재 국방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비행장의 용도 폐지를 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제천 비행장을 뭐 공연이라든가 버스킹이라든가 또는 그 방탄소년단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서 왔다든가 또 지금 현재 그 백일홍꽃과 해바라기 꽃을 식재할 때도 그 비행장에 대한 우리 마음대로 심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런 불편함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비행장이 우리가 휘바리꽃과 백일홍뿐만 아니라 비행장에서 어떤 얼마 전에 했던 그 드라이브 스루 공연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또 허가 조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허가 조건을 지시해서 왔다 갔다 서로 또 논쟁을 벌이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바라기나 백일홍꽃밭을 조성했지만 저희가 경제적 유발 효과가 많은 여러 가지 영화 촬영, 특히 백두산 같은 영화는 제천 비행장에서 주력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면서 제천시에서도 그 제천 비행장 사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제쳐서 촬영을 못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시민 여러분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비행장 사용에 대해서는 유혈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방부와 협상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그 비행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비행장 찾기를 하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예. 1991년도 이후에 30년이 넘게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1995년도인가 6년도에는 그 비행장 그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요만한 똑같은 조건의 비행장을 대체부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시에서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서 제가 1991년도에 제천시 기획팀의 기획계획날로 거기서 근무를 했을 때 중말에 저수 있는 일원을 대체부지로 해서 이충구 의원한테 보고를 하고 카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대체부지를 도저히 16만 평방미터의 평지를 대체부지를 제쳐서 만들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그 대체부지를 만들어 달라는 조건을 제천시에서 이행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천 비행장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대체부지가 아닌 이 자체 제천 비행장의 용도를 폐지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대체부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혹시나 그러면 현재 있는 제천 비행장을 폐지해 줄 테니 대체부지를 제천시에서 만들어 다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의 원천공세 폐지 그냥 일방적인 폐지를 해다오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제천 비행장에 제가 왜 잘 쓰고 있는 거를 왜 폐지해달라고 뜬금없이 얘기하느냐. 여태까지 30년 동안 비행장 이전을 요구했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고 그러나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8년도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2.0 발표로 2019년도부터 무려 여의도 면적의 178배에 해당하는 군사지역이 폐쇄가 됩니다. 주민이 불편해하는 그러한 군사 용지를 해제하는 것이 국방부 2.0인데 2019년도에 전국의 헬기용 작전 비행장이 3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7개를 폐쇄합니다. 그 중에 10개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용도 폐지를 하고 나머지 7개가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폐기장을 폐쇄해서 총 33개 중에서 17개가 폐지가 현재 돼 있고 전년도 올해 추가로 남은 10여 개의 비행장 중에서 다시 한번 2차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현재 제천 비행장을 관리하고 있는 37산하에서 제천 비행장이 실질적으로 비행장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제천 비행장을 폐지해 달라는 공문이 국방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이것에 대한 용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알고 있는 제천시에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걸 좀 이슈화해서 이번 기회에 제천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서 시민사회에서 이런 의견에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비행장 폐지 운동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지만 국방개혁 2.0이라는 그 2018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에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 비행장을 자유롭게 잘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제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민원을 제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우리가 이제 비행장 찾기 운동, 서명 운동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 하기 이전에 그 홈페이지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예. 사실은 전년도부터 제천 우리 지역을 방해하는 3대대 또 충주에 있는 여단과 같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했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지금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은 뭐 충분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원래 군사 국방부라는 것이 굉장히 보안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이 건을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다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국방부나 합동참모부의 이 담당 중령이 누구고 뭐 담당 또 저쪽 합참의 담당 이런 것들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그분들을 직접 만나지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서 여러 가지 정치권의 요로를 통해 용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정치권이나 이런 쪽은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와서 이 국방부 이 제천 비행장 용도 폐쇄에 대한 또 설명을 충분히 소송에 들었고 저번에 또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셔서 또 충분하게 카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중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제천 비행장 제천 중심지에 있는 주변에 아파트가 26개가 있는 반경 1km 이내에 그러한 중심지에 군사용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없어져야 된다라는 데 충분한 공감을 해주셨고 이런 현안들이 이러한 논리들이 충분하게 중앙 정책 결정하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협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뒤로 들은 여러 가지는 뭐 가셔서 또 저기 전 이쪽에 하셔가지고 충분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제가 뭐 확정적으로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12월달에 결정이 난다고 해요. 최대한 시민 결집을 통해서 이것이 왜 먼저 이렇게 안 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제가 왜 권익을 먼저 하지 시민 결집 뭘 먼저 했느냐라는 것은 뭐가 옳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간에서 먼저 했다 그러면 왜 니들 먼저 하느냐 시민 의견도 안 구하고 이런 의견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가 먼저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천 비행장을 이번 기회에 시민의 품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의 의지를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문재인 정부의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또는 뭐 대선 후보들이 제천을 방문해서 시장님은 우리 제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이런 현안 사업을 설명하시고 또는 그분들에게 어필을 해서 제천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는다면 그건 정말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시장님이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하고는 그런 면담을 한번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 정도 했고요. 저번에 국회 가서도 제가 충분히 국회에 내가 도정환 의원님을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도 충분히 와서 충분히 훈련했고 또 원전적으로 뭐 엄태영 이런 같은 걸 논리 진영 논리를 따져서 지금 얘기했지만 최민경 전 시장님도 이 비행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엄태영 의원도 마찬가지 엄태영 그분들 시장님 할 때 충분히 이걸 노력했고 그래서 공태의 영웅은 똑같은 것이고요. 이것이 제가 그 페북에 지금 올렸지만 이게 만약에 성사되면 단 일도 시장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 여러 가지 그러한 국민 시민 영혼의 어떤 그런 결집의 결과이지 이게 누구의 공으로 따질 거냐 이런 것은 너무 유치한 것 같고요. 저는 또 이거를 내가 이걸 했다라는 얘기를 내 입에서 나온다면 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시장님의 겸손함도 또 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비행장 찾기가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벌써 이 찾기 운동 한 지가 30년이 넘었고 또 역대 그 시장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서명운동을 받아서 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온다면 뭐 누구의 업적을 따지기 이전에 그래도 시장님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도 제천 비행장을 꼭 시민의 품으로 안겨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사적 목적 사용지인 제천 비행장을 폐쇄하는 이유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지만 1950년도에 유견하면서 제천 비행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뭐 민간 비행장을 만든다고 여러 가지 그건 저한테 사실 확인을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1975년도에 그러니까 아스파트를 깔고 비행장의 면모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4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군사시설입니다. 누가 봐도 군사시설로의 용도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누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든 민간인이든 누가 판단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국방부에서 그 시설을 군사시설로 쓸 의지가 있었다면 하다못해 방책이라도 줬을 겁니다. 또 세월이 변해서 70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던 그것이 지금 70년이 지난 시점에는 주변에 학교가 두 개가 있고 또 병원이 2개가 있고 학교가 4개가 있고 아파트가 26개가 있습니다. 반경 1.5km 이내에 인구는 제천시의 40%인 4만 5천 명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내 중심지에 무슨 군사용 비행장이 용도가 있어야 되는지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천 인근 30km 이내에 원주 비행장과 충주 비행장이 엄연한 비행장이 군사용 비행장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행장입니다. 그쪽은 주변의 방철시설 접근 금지 누가 봐도 군사용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에 군사용 비행장이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비행장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우리가 어떤 사용하려고 했을 때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을 때 거부당한 사례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겠다면 안 돼. 하다못해 뭐 거기를 내가 뭐 자극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비행장 배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곳에 사실은 한 7m 정도가 허가가 안 났습니다. 허가를 안 내지 거기는 심지 말으라고. 그 이유가 뭐냐? 뭐 이유가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어떻게 해서 심지 말으라고. 그래서 제가 시민의 목각에서 그냥 심어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허가 접근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렇게 여태까지 비행장을 제천시에서
관리해왔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처럼 군사적 목적 사용지인 제천 비행장을 폐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당연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영도 폐지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16만 평방미터 5만 4천 평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왜 무상 양료를 받아라.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은 무상 양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군사용지를 일반에게 환원하면서 무상 양료를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제천 비행장만 유독히 무상 양료를 해줄 거냐? 그거는 제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이 비행장 때문에 우리가 제천시가 발전을 못하고 어떤 그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니 요번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무상 양료를 해달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시우지랑 대체 구조를 해서 바꾼다든지 또는 뭐 아까 왜 그걸 막대한 예산을 들어 살려고 하냐. 저희 제천시에서 그것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정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단 미래 목표는 비행장을 제천 시민의 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또 뭐 미리 제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뭐 일부 비판론자들은 졌다가 또 개발할 거 아니냐. 아파트를 질 거 아니냐. 아파트를 공공경제 어떻게 짓습니까? 또 시민의 요구대로 시민의 요구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해야지. 그때 아파트를 가지고 개발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안이다. 시민이 옳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게 제천시의 의지고요. 지금 일단은 비행장의 용도 폐지를 시키고 나서 시민의 여러 의견을 결집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시민들은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사업, 꽃을 심든가 공연을 하든가 비행장을 사용하기 전에 국방부에 이제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냐? 아니면 그냥 두자는 의견도 많이 또 제시하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에다가 또 오늘 언론 난 거를 좀 보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양료에 대한 거를 서명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무상양료에 대하여 신문에 또 언론에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천 시민들이 이 비행장 찾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에서 그런 사례는 없지만 50년 동안 우리 제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비행장을 국방부에서 무상 상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그 서명 운동을 받다 보니까 서명 운동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 다가가기도 어렵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돌아올까? 제가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6.25를 겪으신 분들은 국가 안보를 걱정해서 비행장을 왜 폐쇄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지만 2030 세대는 국가 안보의 정신적인 뭐 투철함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배기름도 잘 심고 해바라기도 잘 심었는데 왜 폐쇄합니까? 이런 역반응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국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100%의 찬성을 얻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수결 제도가 있고, 저는 비행장 시민의 품으로의 의견이, 여론이 뭐 여론조사는 안 해봤지만 최소한 한 60% 70% 이상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떤 진심을 알게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반대한다는 걸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어디 독재국가도 아니고 반대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진심으로 왜 비행장을 폐쇄해야 되느냐, SNS나 기회 될 때마다 왜 이렇게 해서 폐쇄해야 됩니다, 계속 알리고 홍보하고 이해를 권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곳곳 짜증고 있는데 잘 된 거 있는데 왜 그걸 없애냐라고 얘기하시면, 그거 어떻게 저한테 지금 만약에 불편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불편한 겁니다. 1.1km 직선된 바스코니 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은 아침에 출근할 때 애들 학교 보낼 때 학부모들 그때 문을 잠깐 열고 또 닫아둡니다. 제가 비행장 가서 운동하면 저쪽으로 가면 옆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지 않다고 뭐 그냥 냅두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 그래서 일부 시민이 그런 말씀이 거는 최대한 우리가 시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고 홍보를 사실을 알려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100%의 찬성을 있는 건 없잖아요. 다수결 어떤 우리 민주사회에서 반대 여론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안고 가야 될 부분은 안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 일부 젊은 세대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노력해온 과정 같은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열심히 이제 추진하고 뭐 협의 각서도 쓰시고 뭐 대체 비행장까지 뭐 준비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절차가 있었는데, 그 반대하는 분들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가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 저희가 어미모 카페 얘기했는데, 어미 카페는 전 들어가지 못했지만 내부 보고를 받아봤더니 한 분이 나 이름 나옵니다. 그분 한 분이 무려 60개의 댓글을 달고, 거기 주도적으로 쓰는 사람이 한 3명 4명이 완전히 여론을 장악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그것을 전체 여론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네, 네. 이제 시장님은 이제 뭐 그 모 카페를 이제 어미모 카페를 네.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미모 카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조회수가 1,000 몇백 회인 것 같고요. 이 카페만이 아니라 시장님, 저 주말에 제가 비행장에 가서 서명운동 했거든요. 그런데 서명운동 좀 해주세요,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으려고 서명운동 합니다 하면 안 해요. 단절하게. 안 하는 사람이 저도 뭐 당연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왜 하는지를 좀 잘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시장님 이제 열심히 굉장히 잘하시지만 처음 저희 현수막 다른 거에 거부 반응이 많았고요. 저희는 그 시민들도 보고 국방부에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기 위한 그런 홍보였는데, 이제 역으로 조금 잘못 전달이 돼서 오해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비행장을 제천 시민 품으로 돌려주세요. 우리 홍보 전단지 만들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보다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받을 수,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받을 수,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현실. 이 전단지 하나를 만들어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좀 와서 뭔가 딱 봐야 되는데, 요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서명 받으면서 전단지도 주고 설득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명운동은 몇 분이나 받으셨나요?
예, 이번 주 지난번 4만 명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받아야 되는데 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취약지역, 사각지대 이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좀 설명해서서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받은 사람한테 또 받고 이거는 이제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유인 비행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야 하는가라는 시민들의 의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얼핏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국방부 그 비행장을 땅을 사겠다라는 결정을 한 적도 없고 그 결정을 하려면 의회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살 수도 최악의 경우에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라는 말에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많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보상도 받고 소질 보상도 하고 하는데 그 비행장의 가치 특히 그 직선으로 뻗은 1.1km 또 폭이 얼마인지 제가 좀 죄송하게 50m 이상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시로 가져와서 어떤 시민들이 오로지 시민들이 한테 공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그걸 막대한 예산으로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아까 무상양료 부분을 유력 대선 주자 2명한테 아예 공약으로 좀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공약을 우리가 제안해서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걸 하겠다. 그게 국민의힘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이런 것도 한번 노력해볼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 양료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거기에 공감합니다. 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숙제일 수도 있고 또 제천 시민의 저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라도 제천 시민들이 우리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는 거에 대하여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천 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그 향후에 활용 방안이나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했지만 현재는 영도 폐쇄가 목적이고 그 이후의 활용에 대해서는 100% 시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원칙의 변함이 없고요.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변에서 일부 비판하는 사람이 그냥 막 떠드는 뭐 아파트 질 거다, 개발할 거다 그런 일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시장님? 그 열기구 체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이제 뭐 언론을 보고 알 수도 있겠지만 열기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닌가 또 오해도 하기도 하고요. 또 열기구라는 것이 또 주변 사람들한테는 공포감을 줄 수도 있고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사업에 대해서 또는 열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기구 사업은 제천이 분지 형태로 돼 있고 열기구가 이른 새벽 또는 밤 늦은 시각에 열기구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열기구는 계류형이라고 고정시켜놓고 올라갔다 한 50m를 올라갔다 내렸다는 그런 계류형 시설이 있고 저번에 시도했던 우리 새벽에 시도했던 유일상 부장님이 같이
저랑 같이 탄 걸로 기억하는데 자유비행입니다. 올라서 자기 목적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룡 비행과 자유형 비행을 병행하면서 제천에서 열기구 사업을 통해서 제천 관광을 보탬이 되도록 해보자라는 기획을 했고요. 그 터키에 열기구 체험하러 가는 일부러 관광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열기구 체험을 하는 곳이 한 군데 없고요. 그래서 제천 한번 해보겠다. 또 이것에 대한 제가 차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수십억 뭐 수백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그 의림지에 가는 진입로변에 있는 비행장을 하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열기구 사업을 비행장에서 하려고 해서 허가 신청을 했더니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 내가 나중에 공개하면 공개하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 많이 있었고요. 그 37사단 참모장이랑 또 참모장이 왔었어요. 와서 그건 거의 아마 허가가 9월 말에 아마 허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열기구 체험장은 지금 비행장 찾기와 이거를 연계시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황당하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뭐 사실이 아니고, 열기구 사업은 이제 비행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유비행은 비행장이 오르면 비행장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기구 사업을 주력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배고 다 배고 난 청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군데 이상의 비상 착륙지가 있을 때 자유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전들의 별을 다 배고 난 이후 한 10월부터 6년도 4월까지 주력으로 열기구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자유비행은, 계류비행은 계속하면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고, 열기구 운전한 라이센스를 한 6개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천시 체육회 위탁을 줘서 제천시 체육회로 하여금 열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열기구 사업을 비행장에서 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열기구 사업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안 있는데 청천수리관 옆에 보면 축구장만한 비행장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자유비행을 띄울까 여러 가지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행장이 폐쇄 용도 우리가 골반의 허가를 받는데 그 허가와 상관없이 연말에 비행장이 폐쇄가 되면 그건 뭐 비행장에 임시 열기구를 뚫을 수 있는 사업자가 하루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열기구를 위해서 비행장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열기구 사업을 하면 결국은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한방 바이오 박람회 때 열흘 동안 제천에 과연 할 수 있는가, 또 야간에 열기구 한 10대가 야간에 또 자유비행을 하고 이런 여러 제천 방문자를 대상으로 일단 시동을 건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바이오 박람회 부대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 8천만 원인가 9천만 원 예산을 잡아서 열기구 축제를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열기구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구체적으로 좀 진도가 나간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기구 사업을 이제 추진하시게 된다면 지금 저희 청년들은 마찬가지거니와 비행장 주변으로 전선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그럼 전선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전선 그냥 문제 없고요. 열기구가 헬리콥터나 비행기처럼 싹싹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아니 자유비행을 하더라도 전선에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다 조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으로 떨어지나요? 아마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 불안해하실 겁니다. 시민들이 좀 모든
모든 사업을 할 때 100%인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0.5%,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진짜 뼈르기 뭐 빈대상칸 빈대가 뭐 초과상칸을 풀었다고 어떤 반대 논리를 풀 수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걸 확대 진소봉대하시면 우리가 차량 운행도 못하는 겁니다. 차량 운전해서 하루에 몇 명이 죽는데 그런 논리로 간다면 그 고압이랑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보리언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게 된다면 그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로드맵이라 그럴까? 이런 계획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문가의 의견을 듣던가 아니면 뭐 용역을 해서라도 그 비행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할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행장 찾기 서명 운동을 하는 지금 중간이지만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더 설득력이 있게 하려면 앞으로 로드맵을 준비하셔서 비행장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전 계획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사전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비행장이 영도 폐지가 되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제천 시민이 그 비행장을 공유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제 얘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시에서 독단적으로 여기를 뭘 어떻게 할 거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일단 그것도 내년 후년도 아니고 올 연말이면 결정이 나는데 그 이후에 기본계획 또 여러 가지 시민 공청회 여러 개를 통해서 걷다가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제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한 힘과 힐링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제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천 비행장 찾기에 대한 궁금증을 시민들에게 약간은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을 받아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위해 가족과 함께 마음만이라도 넉넉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림 의원님